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터키. 요즘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튀르키예 F-16이 지난주에 미국의 B-52 폭격기를 호위하기 위해서 헝가리에서 슬로바키아로 들어가는 공역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그리스 F-16의 암람 미사일 락온을 받았죠. 그래서 뭐 긴급하게 회피하고 했는데, 이번엔 또 튀르키예 F-16이 S-300 지대공 미사일의 락온을 또 공격을 받고 또 긴급하게 또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F-16 전투기들이 지금 뭐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 이런 도발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대는 누군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전력, 전차, 장갑차 완전히 다 지금 갈아 넣었죠. 없죠. 그리고 그들이 T-80, BVM, T-90M 이런 신형 전차들에는 서방제, 유럽제 첨단 이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제재받아서 생산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전차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참 황당한 일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해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을 알아보겠는데요. 미국의 KC-46A 최신 이 공중급유기죠. 이게 급유 붐이 펼쳐진 채로 비상 착륙을 했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죠. 급유 붐이 달리는 상태에서 안 접혀져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F-22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되었던 크롬 코팅, 요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하는 건데 그걸 F-35C 항모용 전투기에도 지금 도색을 해서 테스트 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급유기이자 가장 큰 골치 중의 하나인 KC-46A 페가수스가 또 사고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공중급유 붐이 접히지 않아 붐 개방 상태로 비상 착륙했다는데, 다행히 내부 연료가 없어 폭발이나 화재 등 대형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KC-46A 도대체 언제쯤 정상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범좌파 세력이 발의한 F-35 반대 국민투표 요구를 스위스 정부가 직권으로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신형 전투기 도입을 미루면 안보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스위스 국민은 더 이상 공중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라며 국민투표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흐메이민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S-300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크림반도로 이동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타르투스항에서 불법 환적으로 선적 화물을 속인 화물선으로 흑해에 반입했다는데 터키와의 외교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안보 소요보다 정치권과 업계의 밥그릇이 중시되는 스페인에서 스페인 공군이 10세대의 A400M 수송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소유는 14대를 제기했지만 정치권의 요구로 27대를 일괄 계약해서 추가로 들어올 13대가 용처를 찾지 못하면 해외에 염가 판매될 수도 있다고 스페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미 공군 F-22 전투기에서 관측된 신형 스텔스 코팅, 일명 크롬 스텔스 코팅이 미 해군용 F-35C 전투기에서도 발견되어 주목됩니다. 레이더는 물론 적외선 신호 방출 억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코팅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뛰어난 스텔스 능력 향상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C-46 이거 완전히 이 붐이 딱 꽂아가지고 공중급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구형 그 공중급유기들은 실제로 뒤에 급유사가 뒤를 보면서 스틱을 조작해서 꽂는데, 이건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거하고 정말 조금은 이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모니터에서는 여기 상태가 되니까 들어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이런 오차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는데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미 공군이 골치가 아픈 상태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황당하게 이게 지금 영상 캡처한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뒤에 여기 지금 뭐 붐이 그대로 펼쳐진 채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공중급유 장치가. 그래서 이 무선을 보면 안 접힌다 지금 붐이. 그런데 연료는 지금 이제 계속 선회를 하니까 이제 다 떨어졌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그럼 착륙해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소방차들이 잔뜩 대기하고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랜딩 기어는 뭐 내려오니까 착륙은 할 수 있지만 한번 꽝 하는 상태에서 이제 뒤에 있는 붐 내려와 있던 게 뒤로 철커덩 고장나서 이제 부러져서 올라가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끌면서 화염을 확 일으키면서 지금 착륙에 성공했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수직 미익에 미국 국기도 그려져 있고 스페셜 마킹을 해놨어요. 이 스페셜 마킹한 군용기들은 주로 대대장 전용기 뭐 이런 건데 대대장이 탄 비행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미 공군이 노후된 공중급유기 빨리 바꿔야 되는데 보잉 때문에 지금 완전히 열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정부가 범좌파들이 F-35 이거 반대한다 라고 하는 국민투표 발의를 거부했습니다. 정말 스위스에도 개념 있는 그런 정부 인사가 있네요. 이거 잘한 겁니다. 지금 뭐 자기네들 전투기 없어가지고 프랑스가 캡 대신 돌아주고 이러는데 나토도 아닌데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F-35가 싫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좌파들은 나라 안보를 망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시리아에 배치되어 있던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최소 1개 포대 이상을 철수시켜서 화물선에 불법으로 실어가지고 크림반도에 재배치했는데, 자, 이 사진이에요. 8월 23일 날 야간에 해서 이제 8월 24일 날 새벽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진인데, 시리아에 흐메임이라고 하는 러시아 공군기지가 있고 타르투스라고 하는 러시아 해군기지가 있어요. 그 타르투스항은 또 이제 무역항이기도 하고, 이 타르투스항에서 흐메이민 기지에 있던 S-300을 끄집어내와가지고 화물선에 싣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하면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터키가 군용 장비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지금 했고, 전 세계는 그게 따라야 되죠. 그게 협약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화물로 속여서 간 겁니다. 그래서 터키의 항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짓말하고 들어간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무기가 정말 하나라도 아쉬운 상태다. 시리아에 지금 자기네들 허구한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하니까 S-300 자기네들 그 공군기지 지키려고 가 있는데 그거까지 지금 끌어온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22에 적용되었던 크롬 코팅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뭐 번쩍번쩍하죠. F-22가 번쩍번쩍해서 저거 도대체 뭐냐. 그래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은 이런 크롬 코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성능이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은 안 해줬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적외선 이 방출을 좀 억제시켜주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해군에도 F-22 같은 이런 도색을 하니까 뭔가 성능이 항모 전력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이런 5가지 단신 뒤로 두고 중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수량의 재래식 무기를 잃고 이제는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게 새로운 무기 공급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자국산 3.5세대 전차 카라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최신 자국산 3.5세대 전차 카라르 전차를 주요 관료와 외교관들이 참석한 행사에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으며, 러시아 역시 카라르 전차 소량을 연구용으로 구매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란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란 방산 뉴스를 전하는 모지 뉴스 등 복수의 소식통들은 러시아의 T-90MS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에 이란은 T-90MS급의 기술을 적용해 독자 개발한 카라르 전차를 완성해 생산 중이다 라며, 이 전차는 러시아군 현용 주력 전차 T-90M과 대등한 성능을 갖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800대 이상이 납품될 예정으로 생산이 진행 중인 카라르 전차는 T-72 전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란 독자 개발 3.5세대 전차로 선전되고 있는데요. 51톤의 중량에 이란 자체 개발한 폭발 반응 장갑과 복합 장갑, 러시아제 2A46M5 125mm 활강포, 원격 제어식 기관총을 갖추고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전차가 완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고성능 디지털 탄도 컴퓨터 등으로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며 고속 주행 중에도 적 이동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최강의 전차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카라르 전차가 미국의 M1A2, 영국의 챌린저2, 러시아의 T-90M과 같은 반열에 있는 고성능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 소식통들이 전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정말 연구용으로 카라르 전차를 구매해 갔냐 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제재로 고립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카라르 전차는 이란 현지 바니하심 방위산업단지에서 연간 최소 15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 소식통들은 최근 극심한 전차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기갑 전력 보강을 위해 이란에서 카라르 전차를 대량 구매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수호이 35 전투기와 이란제 드론 300여 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란제 군용 장비를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과학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던 러시아가 하다하다 이제는 이란제 장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정말 러시아도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 껍데기 좀 뒤집어 씌워놓고 근사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이 껍데기 벗겨보면 그냥 T-72 전차에 렐릭트 바등장갑 덕지덕지 붙여놓고 T-90M 전차 흉내를 낸 건데 이렇게 이제 포탑도 뒤로 좀 빼서 그렇다고 해서 T-90M처럼 이 캐로젤 방식의 자동 장전 장치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T-72 전차에다가 껍데기를 좀 개조한 거니까 캐로젤 방식.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방 맞으면 완전히 유폭이 일어나서 뚜껑 날아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차 사격 통제 장치 좀 바꾸고 여기 이제 리모트 컨트롤로 12.7mm 기관총 사격할 수 있는 이런 거 14.5mm일 수도 있고 이런 기관총 사격 장치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거 이거 이제 장비하고 이렇게 해서 3.5세대 전차다.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하고 능력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동안 이란이 보여줬던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든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전차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왜냐? 그들이 지금 T-80을 개조 개량하는 T-80BVM 전차 그리고 T-90의 최신 버전인 T-90M 전차 여기에 유럽제 상용 어떤 그 첨단 장비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첨단 어떤 그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제재가 되어버렸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T-80BVM, T-90M 생산하고 싶은데 부품이 없으니까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란에게 니들 지금 800대 군에 납품하려고 하는 거 그거 우리한테 좀 팔아 라고 하는 그 딜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이란 군사 전문 군사 마니아들의 주장인 겁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러시아의 암울한 이 재래식 전력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며칠 전 미 공군 B-52H 전략 폭격기를 호위하는 튀르키예 전투기에 암람 미사일을 조준하는 중대 도발을 벌였던 그리스가 이번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S-300 미사일로 튀르키예 F-16 전투기를 조준했다는데 그리스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중해 분쟁 수역 중의 하나인 크레타 섬에 주둔하고 있는 그리스군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최근 인근 공역을 정찰 비행 중이던 튀르키예 공군 F-16C 전투기를 낙원했다고 튀르키예 국방부가 현지 시각 8월 28일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아 지난주 발생한 것으로만 알려진 이번 사건은 튀르키예 해안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그리스령 크레타섬 인근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리스군 S-300은 튀르키예 전투기를 발견한 직후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하고 미사일 락원 상태에서 튀르키예 전투기를 위협했다고 튀르키예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리스군의 S-300 방공 시스템은 S-300 PMU-1 버전으로 9M96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모델인데요. 그리스가 현재 2개 포대를 보유 중인 이 시스템은 지난 1996년 키프러스의 친그리스계 정부가 도입했다가 튀르키예와의 외교적 마찰이 불거지며 그리스군의 호크 미사일과 맞교환된 시스템입니다. 그리스군 S-300 PMU-1에서 운용되는 9M96 미사일은 액티브 레이더 스티커를 탑재해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뛰어나고 사거리도 100에서 150km에 달하는 고성능 미사일인데요. 튀르키예 F-16 전투기는 크레타섬 그리스 영공 밖 국제 공역에서 약 1만 피트 고도를 비행하다가 RWR 경보가 울리자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타국의 군용 항공기에 대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것은 나토 규정상 적대 행위로 정의된다 라며 그리스는 최근 나토 임무를 수행하는 튀르키예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조준하며 도발하는 등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계속되는 그리스의 이 같은 도발을 나토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튀르키예의 국제적 고립을 틈타 벌어지는 그리스의 이 같은 도발, 이러다가 정말 두 나라 사이에 뭔가 터지는 것이 아닌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게 S-300, 북한에 배치되어 있는 게 S-200, 뭐 SA-5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방공 시스템이 정말 구형이다라는 거죠. 북한은 S-200, 이 S-300, 이 S-300도 구형이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S-400, 그리고 지금 S-500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S-300, 이게 그리스가 두 개 포대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줬어요. 자, 이게 동맹국인 나토의 일환인 그리스 전투기를 락원시켜 버렸습니다. 락원은 딱 조준, 딱 이제 물고 발사하면 미사일 날아가서 격추시키는 바로 그 직전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이게 그리스의 방공 시스템 배치 현황이에요. 자, 여기가 소아시아 반도, 터키죠.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이제 에게해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돔형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평판형, 아마도 이 평판형은 좀 탐지거리가 좀 짧겠죠. 돔형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탐지를 할 테고, 평판형 레이더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소아시아 반도, 즉 터키 영토 코앞에 뭔가 돛담배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것도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이 섬들이 전부 다 그리스 섬들입니다. 정말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터키의 코앞에 그리스 섬들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하면서 국제사회가 협상을 하면서 이 에게 일원에 있는 섬들을 전부 다 그리스령으로 해준 거예요. 이때만 해도 바다의 중요성을 잘 몰랐겠죠.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도 코앞에 심한 건 이 소아시아 반도, 즉 터키 영토 2km 앞에 있는 섬도 다 그리스령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 바로 코앞에 방공 레이더를 그리스가 많이 장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크레타 섬이죠. 여기에 S-300 두 개 포대를 배치해 놨는데, 이걸 이제 한 개 포대는 우크라이나 쪽 한 개가 남아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국제 공역에 터키, 튀르키예 F-16이 날아온 겁니다. 공해상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락원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이더 경보 장치 RWR이 올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확 이제 이탈을 한 건데, 물론 만피트니까 한 3km 상공, 적어도 비행이죠. 저공 비행하면서 정찰하는 용도로 돌았는데, 이들이 감히 정찰해 하면서 락원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끼리 정찰해도, 자, 정찰하지 마, 기분 나쁘다 라고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락원하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벌써 슬로바키아 상공에서 락원 당했죠, 그리스에게.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러냐. 계속 지금 그리스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튀르키예, 터키를 압박하고 있고, 터키는 이 나토에서 완전히 왕따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나토가 터키를 버리게 하겠습니까? 지정학적 위치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잡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버리면 바보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렇게 도발하다가 국제사회, 즉 프랑스, 영국, 미국 믿고 이렇게 도발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